그 대통령이 지금 뭐냐면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당시에 뭐냐면 부정선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 부정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요번에 이제 이용돈 PD가 지금 저기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방송에다가 방송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방송국들이 안 받아. 안 받죠. 옛날 같으면 서로 받아야 되거든. 서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할게 해야 되는데 특집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특집 편성할 수 있는데 이걸 아무데도 안 받았어.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본인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본인 채널에서 공개를 했는데 이제 공중파다 뭐 종편이다 그다음에 뭐 대형 언론사다 이용돈 PD가 유명한 PD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부정선거에 관해서 자기는 뭐 특정한 어떤 입장을 먼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뭐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해 보겠다라는 어떤 이 언플로 많은 관심을 끌은 다음에 이 제작이 완성된 이 영상을 각 그 언론사에 한번 타진을 해봤는데 다 거절당했다는데 거절당한 이유를 뭐 능히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이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까는 내용이 아니고 부정선거에 관해서 일반적인 어떤 오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약간 그 지금 의혹 이런 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썼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요번에 보셨죠? 지금? 봤습니다. 네, 봤더니 그 보셨을 때 어떤 이제 시청자로서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으로서 그걸 보고 느낀 소감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었고 이게 그 소위 말해 대수의 법칙이라고 이제 딱 한마디로 이제 정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계라는 거는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입니다. 사람이 아주 다양하게 개성도 많고 한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아주 수천 수만 뭐 수백만 수천만을 모아놓으면 아주 일관된 어떤 이 특징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뭔가 좀 좌우대칭의 종모양으로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 어떤 집단도 다 이제 좌우대칭의 종모양, 소위 말해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정규분포 곡선을 다 따르거든요. 그래서 유권자 집단을 그냥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는 일반적인 모집단이라고 보고 그거를 사전선거 집단과 본선거 집단으로 나눠서 그게 특별하게 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 대수의 법칙에 입각해서 그 둘의 이 선거 결과가 이제 아주 굉장히 뚜렷하게 차이나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까를 접근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그거를 이제 자연현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거는 인위적인 개입이나 조작 없이는 이 사전선거 집단과 본선거 집단이 이렇게 특이하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득표율의 경향성의 차이가 나는 거는 좀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은 이과 전공 베이스를 갖고 있는 이 전문가, 통계 전문가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반박하는 측의 이제 논리는 과학적인 게 아니고 그 정치적인 얘기예요, 그냥. 자기들의 어떤 예단 무슨 뭐 선입견 그걸 마치 기정사실화하면서 이제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집단은 의뢰 사전선거를 그다 선호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전제를 예단으로 깔고 이제 납득을 하려고 시도하는데 그 한마디로 반박이 되죠. 왜냐하면 사전선거에 제일 여성적으로 참여한 집단이 5,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전선거에서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의 압승이 나오냐 이거죠. 전국의 그 254개 지역과 거의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근데 재밌는 게 그러니까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게 그게 만약에 자연현상을 가정하고 우연히 그 결과가 나왔을 확률은 거의 이제 138학년에 전에 빅뱅이 터지고 빅뱅 터지고 나서 빅뱅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가 됐다 이거 아니에요? 빅뱅이 터진 거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뭐 점이 그냥 이게 문제가 돼서 우주가 됐대요. 아니 이재명 점 터지면 어떡하 되지? 그 점 터지면 큰일 납니다. 그 점이 터졌어요. 그 점이 터진 게 빅뱅이구나. 그래서 그 138억 년 전부터 매일매일 로또가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1등 당첨된 확률보다도 훨씬 낮은 게 지금 자연현상으로 그게 우연으로 나왔을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 지역구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이제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그거를 지역구를 더 쪼개서 무슨 선거구 조금조금하게 나눠진 동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천 개 선거구로 쪼개서 보면 더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선거구 그 다음에 이제 골고루 사람이 사는 그 서울 수도권에서 거의 전체가 다 민주당이 그냥 완전히 압승하는 상황으로 나와 버렸는데 그게 본선거까지 이어지면 납득이 되지만 본선거는 또 골고루 섞여 있거든.
그러니 그게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발생이 불가능한 이산 현상이라는 게 통계를 그냥 이게 가치 중립적으로 학문적으로 전공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건데 하도 이 나라의 정치가 좌파 쪽으로 편향되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이 통계 쪽 전문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그간에 전문가들이 다들 외면하고 못 본 척 했던 건데 그나마 이제 이영돈 PD가 좀 네임드 PD가 이제 우리나라의 통계학 대가들을 다 만나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적인 시각에서의 순전히 과학적인 의견으로 물어봤을 때 이거는 이제 자연현상에서 발생할 수 없는 통계적인 현상이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천재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미시물리학과 그다음에 거시물리학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특수상대성 이론에 또 아셔야 되고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끈 이론 뭐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빅뱅은 빅뱅 그 가수 빅뱅 아닙니다. 빅뱅이 아닌 이제 우리 그 우주가 처음으로 생긴 이유가 이제 빅뱅이다. 이걸 아는데 이게 나는 이제 중성 미립자가 빛속도로 가서 충돌로 인해서 나는 빅뱅이 일어난 걸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새로운 학설이 나왔습니다. 점이 터져서 빅뱅이 일어났다. 점이 터져. 여기 얼굴에 있는 점이 터지면 또 이게 빅뱅이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점이 그러니까 제명이가 제명이 저기 빤스 속에서 이 빅뱅이 일어날 수 있네요. 그게 빅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이라는 게 개미가 우연히 람보르기니를 만들었다. 그렇죠. 정도의 확률보다 더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미가 그냥 가만히 재료 다 모아서 갑자기 한 1시간 정도 지났더니 람보르기니가 완성이 된 거야. 이걸 누가 만들었어? 그 말이 안 되는 확률인데 람보르기니 누가 만들었어? 막 이랬더니 개미가 만들었다. 이 확률하고 거의 맞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또 생물학적으로도 또 문제가 있는 이번에 성관이가 성관이대로 하면 생물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게 전 세계 최고령자가 대한민국에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 장수하신 분이 120 뭐 한 3세쯤 되는 할머니가 123세인가가 매년 기네스북에 전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신 그 고령자 구로 할머니겠지만 보통 한 120살에서 130살 사이에 전후로 와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일부가 뭐 보통 뭐 일본에 있거나 이탈리아에 있거나 그 장수촌들 유명한 나라들 그렇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2020년 총선에 경기도 파주을 선거구에 그 당시 나이로 197세 할머니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선관위 발표가 그래요. 그러면 그 할머니는 영조대왕을 모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영조대왕을 모시던 무술이가 그렇죠. 그 영조대왕이 돌아가시자 사도세자, 사도세자에 따르다가 사도세자가 이제 이게 사망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이러다 나도 죽겠다 싶어서 도망을 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산속에서 파주에서 그것도 파주로 도망가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야.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해방하고 정부 수립이 1948년도고 지금 한 70년 뭐 좀 넘어서 80년 정도 됐잖아요. 이미 정부 수립할 때 벌써 110살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6.25도 겪고 그 다음에 5.16 뭐 군사혁명 뭐 그 할머니는 그것다니까 다 겪고 그러니까 임진왜란도 겪었을 수 있어. 그렇지요. 임진왜란도 겪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막 노량해전에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것도 지켜보면서 강강수월래를 하셨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강강수월래 하면서 거기서 그 하신 분이 그 할머니 실 수도 있는 거죠. 그 할머니의 진짜 존재에 관해서 확실하게 규명을 하기 위해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통계 이런 얘기하면 아예 난 몰라 하고 빠질 수 있는데 그 197세 할머니를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선관위 서버에 뭘 털었습니까? 그 선거인 명부 있잖아요. 통합 선거인 명부 그거 털어간 거예요. 거기에 과연 197세 그 할머니가 존재했고 했다면 행안부 데이터베이스랑 비교되자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주민등록 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랑 비교만 하면 바로 끝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 절대 그 통합 선거인 명부를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선거인 어떤 로 데이터, 백 데이터 이거 절대 공개 안 하고 안 하는 거를 보니 이 거짓말이구나. 거짓말이 아니라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머슴한테 고가를 맡겼어요. 고가를 맡겨가지고 야 오늘 저기 우리가 쌀이 들어왔는데 쌀이 생각보다 없어. 그럼 왜 쌀이 왜 이렇게 없냐? 콩은 있는데 쌀이 모자라네. 명부 갖고 와서 야 그래가지고 야 보통 쌀이 더 많지 콩 생산보다는 쌀을 더 많이 생산하는데 왜 우리 곳간에는 콩이 더 많어? 이게 확률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명부 한번 공개해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명부만 보면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뭐 실증해보고 그다음에 그게 명부상에 적혀있는 거랑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쌀알이 왜 어떻게 더 적을 수가 있냐? 콩이 어떻게 경작지도 작고 몇 평 몇 대기 안 하는데 쌀은 그렇게 많이 심었는데 어떻게 이게 콩이 더 많고 쌀이 작다고? 이게 확률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아무리 가물어도 그렇지? 138학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곡간 좀 열어봐. 그랬더니 못 엽니다. 나 못 믿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죠. 머슴이.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주는데 내 주머니에서 월급이 나가는데 야 곡간 열어봐 그랬더니 못 엽니다. 못 믿습니까? 나 못 믿어요. 관아에다 신고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에 가까운 나라들의 특징이요. 통계 자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데 발표하는 통계들 있잖아요. 전혀 못 믿죠. 다 이제 당에 위에 보고하려고 그냥 뭐 어떻게 해서 메이크업 구라 쳐갖고 한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 중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선관위 통계인데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것도. 그리고 그게 참 신빙성이 떨어지고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고압적으로 하면서 그냥 이제 공산화가 되면 이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권이 이제 지켜지는 구조가 되니까 이제 아예 그냥 전방위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 있다. 그리고 자 가족 친인척 특혜 채용 이제 비법 담은 파일까지 만들었던 선관위예요. 그러니까 가족과 친인척을 특혜 채용하는 비법 해가지고 자 가족과 친인척을 특혜 채용하려고 그러면 자, 요 비법을 봐야 돼. 요 비법 책 비싼 거야. 10억? 이래가지고 아무튼 이 비법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관위가. 자, 그랬는데 지인 찬스까지 확대하면 얼마나 더 많을까 했는데 선관위 직원이 3,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3,000명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놈의 선관위는 무슨 3,000명까지 뭐냐면 상근직 직원이에요. 임시직 직원이 아니라 늘 있는 월급 주는. 선거가 있든 없든 그냥 늘 있는 3,000명. 이놈의 3,000명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3,000명이 왜냐면 선관위 사람들만 애를 많이 낳나? 선관위는 살기가 좋아. 왜? 감사도 안 받아. 그 다음에 해외를 6개월 동안 나가 있어도 월급이 따박따박 나와. 이런 회사가 없잖아요. 이런 회사를 다니려니까 일본에는 또 그렇게 좋아돼? 그리고 또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핸드폰을 대포폰. 세컨폰을 만들었어. 대포폰 쓴 거죠. 대포폰을 써가지고 검거 목적으로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통화하느냐? 민주당하고 통화를 해. 그러겠죠 아마. 그 대포폰을 통해서 누구랑 통화하냐? 민주당하고 주로 통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또 출마를 하느냐? 국민의힘에 출마를 해. 참네.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에 양당이 다 개입된 거예요. 이게요 이재명 대장동 수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뭐였냐면 이재명이 대장동을 헤쳐먹었잖아. 지 권력으로 해먹었어. 김만배가 저했건 그래가지고 김만배한테 이제 사업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다 이제 사업을 줬어.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나중에 빠져나가고 그 오시바 클라트
거기에 이제 예. 곽상도 의원 아들내미한테 50억이 간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가 이제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아니야. 그럼 성남시장 권력으로 그게 준 거지.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그때 경기도지사가 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준 것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준 것도 아니고 김만배한테 사업 준 거는 이재명이라고. 그런데 이재명이가 김만배한테 누구를 만들어놔? 50억 클럽을 만들어놔. 50억 클럽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이름이 쭉 보니까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을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국민의힘의 게이트입니다. 나중에 빠져나갈 때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놀라 내가 무슨 성남시장이었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나온 건데 국민의힘에 출마를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이제 그렇게 덤태기 씌우려고. 자 아니요. 덤태기 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루가 된. 뭐냐면 저는 연루가 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독진 개찐이야 지금. 맞아요. 독진 개찐이야. 지금 제가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유재일 TV 나갈 때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만 해도 중국 간첩들이 많다. 내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명단 공개하라 막 이러면서 이야기했단 말이야. 야, 그런데 제가 때가 되면 다 나올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즘에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다 나오죠. 게다가 이제 뭐냐면 B폰으로 민주당하고 실컷 통화한 선관위 직원이 그죠? 어디로 나와? 국민의힘으로 선거에 나온다. 이게 그러면 뭘 이야기하느냐? 뭘 이야기하느냐? 아 몰랐어 국민의힘 이게 아니다. 똑같은 새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중 의원연맹에 가입되는 놈들이 국민의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한중 의원연맹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난 그거야. 중국에는 국회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한중 의원연맹이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국민이 선출한 그 국민의 대의 제도에서 나오는 뭐 정치인이 없는데 거기는 그냥 위에서 그냥 낙하산 꽂아갖고 자기 계파에서 이렇게 꽂아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정치인이 되는 경로 자체가 애당초 다른데 아예 한중 의원 연맹이라는 그 체제를 통해서요 사실상 중국식 그 정치 제도를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외교하고도 진짜 알고 보면 상호주의 위배라고 그러는데 안 맞는 거예요. 중국에는 의원도 없는데 우리나라 의원들만 잔뜩 가입해놓고 난 다음에 한중 의원연맹 이게 상호주의에도 안 맞는 거고 외교하고도 안 맞는 거라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대깔꼬마니가 돼야 되거든. 그죠? 대깔꼬마니 뭔지 아세요? 양쪽에 이제 접으면 딱 펴지면 똑같은 거 양쪽이. 양쪽이 똑같은 좌우대칭. 맞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확인을 시켰어요. 이런 대깔꼬마니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중국은 다른 사람들이 몇 명 나오고 우리는 의원들이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우르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놈들이 뭐 하는 놈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 안에도 간첩들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이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을 제가 물어봐요. 목사님 욕을 무지하게 해, 자기 교회 목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막 TV에 나왔어. 야 니네 교회 목사님 저거 바람피다 걸렸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하잖아. 근데 그 교회는 왜 다녀? 그러면 아니 어딘가는 좋은 목사님 계시겠지. 이런단 말이야. 내가 못 찾았을 뿐이지 어딘가는 좋은 목사님 계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내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교회를 찾아다니지 말고 성경을 봐라. 그리고 네가 객관적으로 읽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자꾸만 남한테만 들어야 돼? 의존을 해야 돼? 자기가 지금 깨달으면서 이게 성경 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자기가 좀 객관적인 눈을 키우면 되는데 이 성경도 안 보고 난 다음에 맨날 가서 듣기만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가 심어주는 그 사상 그것만 듣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뇌가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아주 뭐 어딘가는 있겠지. 국민의힘 찍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민주당 찍는 놈들도 물어보면 어딘가 좋은 의원들이 있겠지. 그냥 찍는 거지 뭐 그냥 그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을 왜 찍어 막 그러면은 아이 그래도 민주당이 낫겠지. 이런 머저리들이 있단 말이지. 이게 정치를 외면하면 최악의 정치인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나는 뭐 정치 몰라. 이게 이제 좋은 말이 아니고요. 나는 나라 팔아먹을 놈 찍을지도 몰라. 나 뭐라고 하지 마. 나 그냥 바보야. 이런 얘기예요. 세금을 왜 내고 왜 그러고 삽니까? 세금 여러분들 다들 이게 낸 만큼 정말 이 나라의 어떤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다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자처하는 그 친중 언론에 낚여갖고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뭐가 돼 있냐면요. 네. 사람들이 너무 지금 이렇게 요즘에 그 초스피드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든지 다 해주잖아. 네. 이렇게 자동으로 네. 다 해주다 보니까 이게 뭐든지 그냥 책도 이제 안 읽으려고 그래. 뭐냐면 읽어주는 요즘에 유튜버가 있어. 아, 읽어주는? 예.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예. 그 유튜브 들어가면 또 책도 읽어줘. 오디오북? 오디오북 해갖고 막 읽어줘. 그 다음에 막 팟캐스트 뭐 있잖아요. 그래가 들어가면은 또 책도 읽어줘.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해서 뭐 또 이러면서 또 이게 구연동 예. 하듯이 읽어준다고. 예. 그러니까 책도 내가 안 읽게 되고 네. 남이 읽어주는 거 듣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네. 꼭 남한테 의존을 해. 네. 자꾸.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나는 내 뇌까지도 의존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타인의 네. 뭔가 본인의 판단을 막 의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로 좌파적인 성향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네. 그 아침마다 그 털보 그 약간 좌빨 새끼 선동꾼 그 인간 어중이? 방송을 예 그러니까 그 사람 어중이 떠중이? 예. 와, 너무 어중이 떠중이 역겨울 정도로 네. 판단을 그 궤변이나 입삼는 그런 인간들한테 맡기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누가 그래요? 그러면 막 이야기하잖아? 네. 김호준이 그랬어.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와, 김호준이 그랬어. 김호준이가 죽으라면 죽을 겁니까? 네. 진짜. 우리 특히 그 사람의 방송을 보고 이렇게 자아를 의탁한 사람들의 나이대가 네. 정말 진짜 미안하게도 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뭐냐면 전교조 교육 받은 애들. 네. 그러니까 참교육 걔들이 전교조가 네. 이제 교육을 할 때 네. 참교육 막 이랬잖아. 그 참교육이라는 게 공산주의 교육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교육을 받은 애들이 네. 예, 정말 지금 이렇게 해갖고 예.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 모르고 예. 자기 스스로 생각 안 하고 예, 옛날에 선생님이 그랬어. 아직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40 세대랑 50 세대가요. 인터넷 초창기 그때 세대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인터넷의 가능성은 우파는 무시했고 좌파가 선점했거든. 그래서 그 딴지일보다 뭐다 하면서 그 김호준이가 20년 30년 전부터 먹었잖아요. 자, 여러분. 네. 그럼 오늘 이제 방송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네. 오늘 그건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일단은 뭐냐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 방송에서까지 MBC는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이 네. 극우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네. 내란을 일으켰다. 예.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네. 그 엠빙신이라는 네. 방송은. 예.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지금 선관위가 부패한 조직인 게 객관적으로 드러났고 네. 부패한 정도가 아니라 선거 자체도 비과학적이다. 네. 비과학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헌재는 네. 어떻게 판결했냐면 감사원도 감사하지 마라고 판결했어요. 맞아. 헌재가 위헌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놀라운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를 이야기하느냐?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쌀보다도 콩은 조금만 한 100평 심는데 네. 쌀보다도 콩이 더 많은 거야. 네. 그래가지고 내가 주인이 보자 그랬더니 무조건 믿어 하는 거를 믿으라고 판결 낸 거야. 네.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선관위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이렇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 있는 기관이라는 게 드러난 게 두 기관이 드러났는데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다. 네. 이 두 헌법기관들 반드시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이면 주권자 국민들이 이것을 개혁을 해야 되는 상태라는 것을 이번에 계몽령을 통해서 알게 됐다. 얘는 확실한 생각을 갖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곧 돌아오셔야 된다. 빠르면 내일이죠. 빠르면 내일. 오늘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 뭐냐면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공휴일이 오늘까지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내일 이게 결정 나서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고 그리고 빨리 이 선관위에서 이게 문제 있는 거 대통령이 문제 있다 그러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실제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이 잘못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비헌법적인
탄핵을 남발했어요. 네. 이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본인들도 이게 말이 되는 탄핵이야? 꼬라봤다고 탄핵.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헌법적입니까? 예. 아닌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면 불구하고 대통령을 자기들이 쫓아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예, 반드시 돌아와야 되고요. 안 되면 네. 정말 제2의 4.19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예, 분명히 예. 명심해야 되고 예. 자기들 뜻대로 예, 언론들만 네. 데리고 예. 뭐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를 네. 예,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거다는 거를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